2차 함수에서 y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3하고 2. 일단 여기서 이제 개념은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점, 요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실은 우리가 함수 배울 때인가 이걸 절편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2차 함수의 x절편이 이게 이제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2차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이제 근이 된다, 이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과 2인데 요거를 y 없애고 는 0으로 만들면 그거의 근이 마이너스 3하고 2다,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해야 돼. 함수지만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근이 우리 저번에 배웠지만 마이너스 3하고 2가 나왔으면은 우리가 2차 방정식 만드는 공식이 있었지. 근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근 주어져 있는 공식에서는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이제 풀었던 거거든. 근이 나오면. 근데 이거 말고도 합이랑 곱으로 식을 만드는 공식도 있었지. x제곱에 마이너스 합 곱하기 x, 여기는 곱는 0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걸로 가자 일단.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여기 문제에서 나와 있지, 2로.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면 2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는 0만 지우고 는 y로 쓰면은 이 함수랑 같아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a, b 개수 비교할 수 있지. 됐지? 그래서 이런 개념이었다, 요 정도고. 그 다음에 492번. 자, 이거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자,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x축과의 교점, x절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거는 바로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이제 근이다.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같은 개념으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건데, 저기에서는 근을 직접 얘기를 해준 거고 지금은 근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근의 개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판별식이 있지. 그러니까 판별식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 그랬으니까 근이 지금 현재 두 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c가 쭉 길게, 요게 이제 0보다 크다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조금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 없긴 한데, 이게 판별식을 하다 보면 2차 부등식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중간고사 범위에 2차 부등식이 거의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다 2차가 지워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K는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장 작은 정수 K의 값, 2보다 큰 것 중에 제일 작은 정수는 3이지. 2가 있고 3이 있으면 2보다 크다니까 여기 있는 정수들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런 얘기라서 3번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496번. 얘는 이제 2차 함수랑 1차 함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봐봐. 그러니까 1학년에서 이제 2차 함수를 배울 때 지금 이제 2차 함수하고, 그러니까 1차 함수, 직선의 이제 교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래프 그림상으로는 2차랑 뭐 1차가 이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모든 함수의 교점은 다 연립이야, 무조건. 이거는 고3 끝까지 그냥 무조건 어떤 함수 둘이 만나 그러면 연립이야. 연립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이제 이 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2차하고 1차를 연립을 해야 되는데, 이 연립하는 방법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연립방정식의 그 가감법이 아니라
두 개를 이렇게 엮어주면 돼. 2차랑 1차랑 같다라고 이렇게 엮어주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2차 함수를 내가 일반적으로 ax제곱 bxc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는 순서대로 1차니까 dx 플러스 2라고 할게, 순서상. 그러면 둘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걸 왼쪽으로 다 어차피 넘겨야 돼. 그럼 넘기면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오거든. 자,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얘는 얘랑 얘랑 같다로 연결돼서 새로 생기는 하나의 함수라고 이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2차랑 1차가 따로 만나가 아니고 2차랑 1차를 이렇게 같다로 연결하면 새로운 아예 식이 나와.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풀이를 보면은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같다라고 하면 이걸 왼쪽으로 넘겨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얘를 hx라고 하자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줘야 돼. 얘가 hx라는 그냥 새로운 2차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제 풀어줘야지 이게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야. 해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말은 엄청 거창한데 거기 2차 함수가 이제 y는 3x제곱 마이너스 2x잖아. 그리고 1차 함수는 y는 2x-a란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같다로 연결을 하고 왼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으로 이렇게 해서 아예 새로운 함수를 만들으라는 얘기야. 이해하니? 그래서 이 함수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y는 2x-a가 그냥 그 다음 줄을 보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자,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근이 두 개라는 얘기야. 됐지? 그럼 결국은 이제 2차 방정식의 근 두 개라는 방법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지.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등식 정리하시면 4로 나눴을 때 3분의 4가 되겠지. 그래서 3분의 4보다 작은 거면은 3분의 4가 이제 1보다는 크고 이제 2보다는 작으니까 요거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범위를 구하라. 그럼 정답은 요렇게 답 쓰면 되겠네. 되지? 자, 그 다음에 자, 500번. 500번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에 접하고, 그리고 y는 2x 플러스 8하고 평행한 그런 직선을 구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야. 2차 함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으로 생겼겠지? 이 함수하고, 그러니까 이 함수에 접한다는 얘기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제 직선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접한다 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직선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할게. y는 ax 플러스 b라고 할게. 얘하고 얘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둘이 연립해서,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랑 ax 플러스 b가 만나는 점이 한 개니까 요걸 연립해서 여기서 이제 근이 한 개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니? 두 개 연립해서 근이 한 개다. 그래서 이제 접한다 해서는 이제 일단 이걸 알아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랑 평행하대. 이 직선이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야. 그럼 평행하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잖아. 뭐 그게 중요한 게, 뭐 어떻게 생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행하다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2번은 기울기가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얘는 기울기가 2니까 우리 함수는 기울기가 a니까 a는 2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걸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거지. 그럼 바로 고칠게, 이거. 2로. 자, 그래서 이렇게 했어. 이번에 할 일은 끝났어. A는 2다. 그럼 이제 1번만 정리하면 되는데, 1번은 왼쪽으로 다 넘기면, 오른쪽으로 넘길게.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이야. 됐지? 그래서 이거의 근이 한 개다. 한 개니까 이제 판별식 하면 되는 거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전개하면 마이너스 4b 플러스 8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12니까 b는 3 되겠네. 그래서 a도 아까 구했었고 b도 구했었으니까 완성을 해보면 결론은 y는 2x 플러스 3이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했던 그 직선은 요거다, 이 얘기야. 이해가니? 그리고 2차 함수하고 접하는 선, 접하는 직선이라 해서 우리가 이걸 접선이라고도 불러. 접선은 우리가 왜 1학기 그 뒷부분에서 이제 한번 배웠었지.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할게. 뭐 이거 더 자세하게 할 필요 없는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5번. 504번. 504번에서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의 그래프랑 y는 bx, y는 x 마이너스 b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자, 둘이 만나잖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연립해야지. 연립을 해서 한쪽으로 다 전개했을 때 오른쪽으로 넘길게. 그래서 한쪽으로 정리했을 때 생기는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함수 두 개가 만나. 그럼 만날 때는 두 개 연립해야 되고, 연립해서 한쪽으로 넘기면 완전 새로운 식이 나올 거다. 그러면 얘네랑 상관없이 그냥 아예 독립적인 식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 해서 거기에 두 개의 교점에 좌표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니까 근이 마이너스 1하고 5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5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근이 이거란 얘기랑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1과 5가 나오게끔 식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요거는 합곱으로 한번 가볼게. 합곱 구하는 공식이 x제곱에 마이너스 합 x지.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4야. 그리고 곱은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5지. 여기는 다행히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이거 뭐 할 거 없지. 결론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든 식과 얘가 서로 같으면 되는 거지. 얘가 이제 마이너스 4란 얘기야. 그럼 A는 5가 되겠다. 그지? 5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B는 5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A, B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아까 풀었던 문제랑 좀 비슷하지 않니? 그지? 그래서 그런 거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 최소값으로 넘어가는데, 자, 이 최대, 최소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봐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볼록인 거, 위로 볼록인 거, 이렇게 두 개의 함수의 종류가 나오는데, 아래로 볼록일 때는 여기 있는 y, 모든 점들로 돼 있잖아. 이게 엄청 많은 점들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게 얘란 말이야. 얘가 이제 최소값이야.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함수에서 앞으로 이제 고3 끝날 때까지 값을 물어보면 y에서 나온 거야. y. 그래서 y좌표가 y좌표는 이제 위아래를 결정하는 함수값이니까 제일 밑에 있는 게 얘다 이거야. 얘가 최소값. 그래서 얘는 최소값을 가져요. 하지만 반대로 최대값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얘는 함수가 쭉 올라가잖아. 정확하게는 없다가 아니라 너무 커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없다라고 배웠고, 얘는 최대값은 있지, 반대로 최대값은 있지만 최소는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이렇게까지 배웠었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할 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자, 507번을 보시면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 요거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하면 돼. 최대값. 결국은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자, 그런데
최대값이자 최소값인 그 점은 뭐냐면 꼭지점이다. 이 얘기야. 그게 이제 포인트지.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꼭지점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꼭지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 식에서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 제곱.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랑 곱해서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럼 얘는 꼭지점이 이제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꼭지점이 1,10이다 이거야.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니 물어보면 최대값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y값이라 했지. 그래서 얘는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식을 보니까 얘 새로운 또 2차 함수가 나왔어. 자, 요거는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x-2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해서 마이너스 3까지. 그럼 결국에는 얘는 문제에서 물어본 게 최소값이지.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 얘가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그게 바로 꼭지점이다.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이 요거 0 되는 값이 2,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푸는 문제였던 거야. 자, 그리고 511번 바로 한번 가볼까? 밑줄 한번 쳐보자.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 13을 갖는다. 자, 범위가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어떤 일정한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범위가 제한이 없으면 이 함수가 지금 그래프 생긴 모양상 위로 블록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이제 최대값이 될 거고 그 최대값의 위치는 꼭지점이다 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바로 그냥 얘가 꼭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꼭지점이 이제 마이너스 2,13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꼭지점이 주어져 있을 때 2차 함수의 그 기본 형태가 요렇게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준형이라 그래. 2차 함수의 표준형 라고 하는데 P랑 Q 자리가 이제 꼭지점이 들어갈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거 대입을 하면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고 차항 계수는 여기 있는 걸 갖다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이 꼭지점 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표준형으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를 이제 전개를 했을 때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식인 거지. 그리고 전개해주면 돼. 요거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요거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 플러스 13. 이렇게 하면 5네.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자리가 a이고 요 자리가 이제 b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ab 구하는 거야. 자, 해서 이렇게 제한 범위가 없을 때, 자, 519번을 보면 지금부터는 이제 제한 범위가 생기는 거야. 제한 범위. 제한 범위가 뭐냐면 하나 좀 개념을 보여주고 갈게. y는 2에 x-3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얘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3,1이지. 꼭지점이 3,1이면서 아래로 볼록인 요런 함수야. 이 함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최대값은 없다고 배웠지. 자, 최소값은 꼭지점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정확하게 y가 1이니까 x가 3일 때 1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범위가 없으면. 근데 여기에다가 제한 범위를 걸어두는 거야. 자, 요게 지금 x가 현재 3이잖아. 예를 들어서 x가 1부터 x가 6까지
이렇게 범위를 걸어 놓으면 1과 6 사이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지 나머지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함수를 다 그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리면 돼.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함수가 제일 높이 올라가 있을 때 그리고 제일 밑에 있을 때 이걸 구하면 되는 건데, 최소값이 일단 함수 전체적으로 제일 밑에 있는 건데 그게 여기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지. 포함되면 얘는 변하지 않아. 최소값 그대로야. 근데 최대는 없었던 건데 제한 범위가 있으니까 생겨버리지. 그게 뭐냐면 이게 3부터 이 2차 함수가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3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멀리 있을수록 함수값이 더 크지. 그러면 1과 6을 비교해보면 여기는 2칸, 여기는 3칸이니까 얘가 훨씬 더 크지.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값을 갖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x가 6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그 값은 어떻게 구하냐? 6을 여기다 넣으면 돼. 대입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랬어. 지금 꼭지점이 3,1이니까 아래로 블록인 함수에서 꼭지점이 3,1이 있어. 자, 만약에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아. 이럴 수도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4부터 5까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 함수 전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만 필요한 거지. 이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이 부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근데 얘는 제일 밑에 있는 게 여기지. 그래프 모양 보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최소는 x가 4일 때. 최대는 x가 5일 때이니까 4 대입한 거, 5 대입한 거 구하면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자, 519번. 일단 얘는 완전 제곱식이 가능하지. 여기는 플러스 4x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하면 플러스 2.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 제곱식을 했어. 그리고 최대값이 3이래. 일단 지금 이제 제한 범위가 생겼는데 여기 지금 미지수도 껴있지. 모르는 문자도. 이 모르는 문자도 끼어있을 때 문제가 좀 두 종류로 나뉘거든. 이 모르는 문자의 위치가 상수항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x에 관련 이 완전 제곱 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 좀 다른데, 여기 안에 껴있으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추측이 아예 불가능해. 근데 얘는 반 정도는 알 수 있어. 이게 이제 꼭지점이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2잖아. 그리고 y 값이 이제 2 플러스 k니까. 그럼 잘은 몰라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꼭지점이 마이너스 2인 거는 알 수 있는 거지. 반 정도는 추측이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4면은 여기쯤? 여기서부터 2는 좀 멀리 있겠네?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잘라놓고, 이 범위 내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문제에서 최대값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제일 높이 있는 데가 어디니? 마이너스 4야, 2야. 2겠지, 그지?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x가 2일 때 얘는 분명히 최대값 3을 가질 거다 라는 거야. 그럼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 2 대입하면 얼마지? 4,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나올 거야, 최대값이. 그게 이제 3이라는 거지. 결론은 최대값이 9가 나오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k가 얼마인지 알았으면은 또 최대값만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어. 최소값도 이제 얘기를 해줘야지. 최소값은 지금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이 얘가 되겠지. 2 플러스 k. 근데 k가 이제 9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정답은 이제 11 되는 거야. 됐니?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522번은 한번 풀어봐. 내가 또 다 설명해주면 너가 할 게 없을 거야. 해보고 또 알려줄게. 그러니까
그 522번도 한번 문제를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풀어준 요 문제는 K의 위치가 상수항에 있지만 522번은 X의 위치가 X의 개수에 있지. 그러면은 이제 완전 제곱식을 했을 때 꼭지점의 X좌표가 문자로 돼 있어서 그래프의 위치가 파악이 불가능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문제에서 제한 범위를 만들어 놓은 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각 상황에 맞춰서 또 나눠서 풀어야 돼. 그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다음에 523번. 자, 523번은 치환해서 푸는 거야. 요거는 뭐 시험에 거의 뭐 단골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식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괄호로 이제 문제에서 정리를 해놨지. 딱 이 부분 치환하면 돼. 그래서 1번. 나는 이 부분을 t라고 치환을 할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2차 함수 문제 아니고 4차 함수 문제야. 그지? 정확하게는 이거 제곱하면 4차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푼다고. 이거는 치환해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야. 자, 치환을 했어. 자, 치환할 때 꼭 조심해야 되는 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도 항상 내가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인데 어떤 함수나 식을 치환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꼭 범위를 같이 바꿔줘야 돼. 이 문제에서 x에 대한 범위로 나와 있지. 근데 우리가 바꾼 문제는 t란 말이야. 그럼 t로 바꿔줘야 돼. 그 작업이 이제 좀 힘든 거지. 자, 우리가 뭘 t라고 치환했냐면은 t는 x제곱 플러스 2x였었지? 그러니까 요거를 함수의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2차 함수처럼 생겼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는데 여기는 x축, 여기는 t축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함수가 이제 아래로 볼록이지?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주면 돼. 얘는 y절편 1이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제한 범위가 있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 어디쯤 있겠지? 여기 다 필요 없고 여기 범위 내에서 최대와 최소를 이제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 y를 대신한 게 지금 현재 t잖아.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자, 해서 t의 범위가 여기일 때.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t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최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 요때는 아까 이제 x가 1일 때였으니까 1을 대입을 해보면 2제곱 4 빼기 1이니까 3이지. 그래서 t의 범위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x의 범위를 t의 범위로 바꾸는 그 과정이 핵심이야, 이거. 자, 해서 바꿨어. 이제 바꾼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됐고 범위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요거 완전 제곱식 해보면은 플러스 4 마이너스 4에서 이렇게 t랑 y에 대한 식을 또 함수로 만들 수 있어. 요거는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야, 여기.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리고 범위는 또 1부터 3까지니까 여기 1 뭐 어디쯤 여기 있겠지? 그리고 3 어디 있을 건데 이게 잘 보면 알겠지만 가운데 꼭지점 좌표가 이제 2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이고 아니 뭐야 잘못 봤네.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3이잖아. 그러면은 누가 더 높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너무 t가 많이 나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야. 그리고 t가 2일 때 최소값을 갖지. 그치?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이렇게만 비교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의 제곱 9 빼기 1이니까 8이지. 그 다음에 2일 때는 요거지 꼭지점. 꼭지점 좌표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구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11번 요 두 문제는 되게 굉장히 좀 비주류 문제야. 그러니까 시험에 막 엄청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기출문제도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자, 여기서의 핵심은 이거야. 우리가 이제 2차식에 대해서 최대, 최소 이걸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2차식에 대한 최대 최소는 무조건 풀이 방법이 완전 제곱식이야. 요 식에 대해서 보면 자,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 문자가 들어가 있는 식인데 문자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잖아. 근데 이거가 제일 작을 때가 얼마인지를 구하래. 대입해서 뭐가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지? 근데 얘를 꼼짝 못하게 딱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완전 제곱식이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 해보면 플러스 9, 마이너스 9, 그래서 18. 여기는 y 플러스 2의 제곱, 그래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 정리하면 2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x랑 y가 변수기 때문에 얘가 어떤 값을 들어갈지 알 수가 없지만 제곱을 만들어 버리면 제곱에서는 제일 작을 때가 0일 때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완전 제곱식. 그지?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러니까 배웠던 문제, 2차 함수에 좀 익숙한 식이 아닌데 문제가 2차식으로 주어져 있어. 그래 놓고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해. 그러면 무조건 풀이 방법 완전 제곱식이야. 그래서 요거 0 되는 값 x가 3, 그리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얘네들이 다 0이 돼버리면 남는 게 마이너스 4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530번은 이 문제 풀이 방법이 좀 독특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 x랑 y에 관한 식이라고 했어. 그리고 얘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x는 이렇게 아니면 y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대입을 하면 되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x제곱 플러스 2y제곱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면 돼. 자, 그럼 내가 방금 얘기했을 때 2차식에 대해서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 완전 제곱식 하면 되지. 근데 완전 제곱식을 할 수가 없지. 이미 제곱으로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문자가 이제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부담스럽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문자를 한 종류로 정리를 할게. 나는 y로 정리할게.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됐지? 그래서 이거 정리해볼게. 전개해서. 자,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 12, 9, 18.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럼 어쨌든 2차식이 나와 있고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완전 제곱식 구하면 되는 거야. 플러스 4, 마이너스 4에서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이 문제가 까다로운 게 문제를 보면은 x의 범위가 있어. x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래.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을, 그러니까 x랑 y 이렇게 식이 나와 있을 때 두 문자를 하나로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하고 2차식을 만들었어. 최대 최소니까 완전 제곱식 해서 이제 아름답게 딱 끝내면 되는데 범위를 일부러 또 이제 막 끼워 넣은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범위에 맞게 또 마이너스 2,6고 얘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런 범위고,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야.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니까 여기는 함수가 이제 이거 다 지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지. 자, 그러면은 최대 최소가 어떻게 되냐면 언제 최대냐? x가 0일 때 최대지. 최대.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지. 그래서 0을 대입을 하면 0 대입하면은 4, 12, 18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소일 때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6 이렇게 되니까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그런 문제야. 자, 그 다음 이제 활용 문제 하나 남았는데 534번. 이 문제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직사각형이 여기 둘레의 길이 이렇게 있대. 이게 지금 처음 시작이 중요한데, 자, 일단 첫 번째, 직사각형을 구하려면 우리가 가로랑 세로를 알아야 되잖아. 가로 세로 알려면은 요거 좌표를 뭐라고 만들어야 돼. 내가 a, 0이라고 할게. 그래서 일단 여기는 a, 0이고 여기의 길이는 이제 a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는 또 특별히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얘랑 x좌표가 똑같지? 그래서 x에다 a를 대입을 해보면 x는 a고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높이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가 돼. 이렇게 하면 이제 쉽게 가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이 설정이 중요한 거야. 뭐라고 놓을 거냐.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여기지, 2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로 세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려 했으니까 둘레는 가로 세로 더하는 거지. 그래서 가로 더하기 세로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8이 되고, 그러니까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또 완전 제곱식 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20 이렇게 되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 a가 1일 때 최대값 20이 된다. 이거야. 여기 정답인 거야. 됐지? 이거 끝난 거지 그러면.